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실험조사. 우리 사회복지조사론이 어렵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제일 싫어하는 파트인데, 사실 뭐 그동안 강의를 들어보시면 뭐 이 정도 공부하면 사회복지조사론 60 이상은 맞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요 짜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나는 합격이다, 이미 합격됐다, 자기 효능감 뿜뿜.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나도 못 믿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나를 믿는 거, 자신감, 자기 효능감. 그래서 나는 이미 합격이다, 이런 자기 효능감 뿜뿜 하시면서 사회복지조사론 어렵지만 60 이상은 충분히 맞는다. 쉬운 과목은 뭐 60 이상 더 맞으면 합격이겠죠. 이렇게 합격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해서 좋겠네. 1년 동안 공부했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삑살이에요. 많이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요, 뒤죽박죽이에요.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기스, 홍삼 엑기스 추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삼 엑기스 팩 이 딱 하나 쪽쪽 빨아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홍삼을 재배해서 잡초 제거하고 1년 내내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요. 벌써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2문제, 3문제면 2개 중에서 하나는 쉽고 하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하나는 찍자, 한 개는 맞추면 되겠지. 3문제 중에서 그래, 한 문제만 맞추자, 2개는 찍자. 재수 좀 한 개 더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2개 틀리세요. 2개 틀려도 나머지에서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려우면 버리면 돼요. 어려운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실험 연구는요. 뭐 보통 석박사 과정에서, 논문 과정에서도 뭐 하염없이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 틀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실험 연구의 개념, 실험하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별거 없죠. 뭐 얼마나 간단해요. 실험 연구의 필요성, 프로그램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서 뭐 조사 연구한다. 프로그램 돌린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집단 이런 종류도 있죠. 실험 연구의 종류에서 집단이 있고, 집단 실험 설계가 있고, 단일 차례 설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죠. 그래서 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죠. 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진 실험 설계.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유사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진 실험 설계 중에서 한두 개가 어떤 이 검증 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 실험 설계. 전 실험 설계라고도 하고요.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실험 설계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거다라고 하고요. 비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비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는 말 그대로 실험이 아닌 거죠. 순수 실험 설계.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실험 설계거든요. 실험 설계. 실험 설계와 반대입니다. 비실험 설계. 근데 실험 설계를 할 때 3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3가지 요소. 첫째는 뭐냐면요. 여기다 저것까지 좀 이쁘게. 실험 설계에서의 3가지 중요한 거, 첫째 뭐냐면요. 무작위 할당. 랜덤이라고 하죠. 랜덤. 무작위 할당이 있어야 됩니다. 2번째는 이 무작위 할당된 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조작하는 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엔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 평가. 비교 평가. 결과죠, 결과. 이런 3박자를 하는 겁니다. 무작위 할당을 해서 조작, 실험을 통해서 비교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비실험 설계는 반대예요. 무작위 할당도 안 하고, 조작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비실험 설계는 어디에서요? 비실험 설계는 사회과학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실험 설계는 주로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이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과, 자연과학이다. 그래서 이과, 무슨 뭐 우리 뉴스 보면 막 하얀 쥐새끼 갖고 막 실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윤리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험 설계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요. 비실험 설계는 윤리적 문제가 적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적답니다. 말장난이니까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단일 사례 설계에서는 AB 설계, AB 설계 있고 A, B, C, D 다중 기초 설계가 있는데 이거 뒤에 또 쫙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선이 있고 쉽게 말해서 기초선이 있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 뭔가 이제 옵션을 가하는 거예요. 옵션을 가서 이 기초선이 어떻게 변했나. 그래서 기초선이 있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 통제, 옵션을 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방법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 나옵니다. 순수 실험 설계, 지인 실험 설계라고 하고요. 줄여서 그냥 실험 설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험 설계다라고 보고요. 독립 변수, 외생 변수, 통제, 무작위 변수를 모두 충족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의 조작, 외생 변수의 통제, 무작위 배정, 방금 설명드렸죠. 랜덤, 그래서 무작위로 랜덤하고요. 조작하고 비교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험 조사 중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인과관계예요.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순수 실험 설계는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거다라고 보고요. 내적 타당도 조회 요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여 매우 이상적인 설계 유형이지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독립 변수의 조작 등으로 인한 윤리적 측면을 비롯하여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등 무작위 배정하는 것이 어려움 등 이거죠. 여기서 윤리적 측면이 있다.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무작위를 배정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피실험 설계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가 실험 설계에 나오는 겁니다. 큰 틀은 순수 실험 설계, 진 실험 설계, 실험 설계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통제 집단 내용은 복잡해요. 나오는데 통제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기초선을 예를 들면 욕설에 대한 조사, 욕설에 대해서 어떤 청소년들의 욕설 조사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평균 이 정도다 어떤 데이터가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통제 집단을 딱 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옵션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효과, 통제 프로그램 효과 때문에 욕설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나오는 겁니다. 통제 집단이면 통제 집단을 사전에 검사하고 A라는 검사를 하고 또 사후에 또 검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신뢰도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똑같은 검사를 미리 하고 나중에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 이월 효과, 연습 효과, 기억 효과 있죠. 그래서 사전 검사에 대한 어떤 이렇게 세 가지 검사 요인 효과가 발생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의 설계는 문제점이 뭐예요? 검사 요인 효과, 즉 연습 효과, 기억 효과, 이월 효과에 대한 사전 검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서 타당도를 측정하기가 애매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이거 랜덤 이거 사전 검사, 이건 프로그램 돌리고 그다음에 사후 검사, 이게 실험 집단을 하고 통제 집단은 뭐예요? 랜덤을 돌려서 사전 검사가 또 하고 이런 내용들 1, 2, 3 이거는 실험 집단, 이거는 프로그램이 이제 통제 집단을 돌린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은 무작위 할당, 그래서 독립 변수의 도입,
독립변수 도입은 프로그램 돌린 겁니다. 종속변수의 관찰. 그래서 종속변수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이건 뭐예요? 조작, 무작위 할당, 이 3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제 집단 사후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 요인 효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또 뒤에 연습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사전 검사를 안 하는 겁니다. 통제 집단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검사 후에 검사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사전 검사를 안 하고 사후 검사만 하더라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전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종속 변수의 변화를 최초의 상태와 이 종속 변수가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최초의 상태와 비교할 수 없어요. 또 얼마큼 변화가 생겼는지. 그래서 종속 변수에 대한 최초 상태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단점이죠. 단점은 뭐예요? 장점은 뭐예요? 검사 요인 효과가 없다. 사전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너무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실험 집단에서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가 있고 통제 집단 사후 검사가 있더라.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는 검사 요인 효과가 있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 사후 검사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최초의 상태를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무엇이다? 솔로몬 사집단 설계다라고. 솔로몬 사집단 설계니까 뭐예요? 집단이 4개겠죠. 집단이 4개. 그래서 실험 집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이 나오고 또 실험 집단이 또 나오고 통제 집단이 또 나오고 그래서 총 4개의 집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을 돌린 다음에 통제 집단을 옵션을 가하고 또 다른 실험 집단을 통하고 그래서 4가지를 막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고 뭐가 완벽해요. 완벽한데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효율성이 없더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제 실험 집단 끝났고요. 유사 실험 설계요. 유사 실험 설계라고도 하고요. 준 실험 설계고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인 무입니다. 무작위 할당, 통제 집단, 독립 변수의 조작, 사전 사후 검사 중에 한두 가지가 결여된 상태다. 뭐 쉽게 말하면 이걸 묶어서 무작위 할당, 이건 조작이죠. 조작 과정. 그 다음에 비교, 사전사후, 이 비교, 이 과정이 한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대부분이 무작위 할당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위 할당이 들어간 거는 실험 설계만 들어가요. 요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는 뭐 진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줄여서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실험 설계에서만 무작위 활동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무작위 활동이 빠지더라.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에 빠져 있더라라고 보는 거고요. 그 유사 실험 설계의 종류가 뭐가 있냐? 단순 시계열 설계라고 있다. 그래서 단순 시계열 설계가 유사 실험의 종류다. 뭐 이 정도는 알아야죠. 단순 시계열 설계가 유사 실험의 종류다라고 보고요. 시계열이니까요. 시간을 연속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연속적으로 관찰해서 상태를 알아보는 거. 이게 단순 시계열 설계다. 시간 연속 설계, 시간을 연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뭐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통제 집단을 두지 않고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독립 변수를 도입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외워봤자 이 내용이 그 말이에요. 뭘 돌리고 안 돌리고 이거 뺐다 저거 뺐다 이런 거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가 보다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유사실험 설계 안에서 단순 시계열 설계가 들어가는구나. 단순 시계열 설계는 유사실험 설계니까 뭐예요? 랜덤 무작위 할당이 안 되는구나.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복수 시계열 설계, 복수니까 단순이 아니죠.
그래서 복수 시계열 설계는 다중 시계열 설계라고 하고요. 단순 시계열 설계의 우연한 사건 등에 내적 타당 동의를 해당해서 통제 집단을 추가한 복수니까요. 통제 집단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일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를 위해서 이거 보세요. 비동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를 위해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여러 차례 실시한 것, 통제 집단을 사용하면서 내적 타당 동의 다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거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그동안 외운 거 10개 외운 거 다 까먹어요.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복수 시계열은 그냥 시간의 흐름을 여러 번 지속적으로 관찰한 건데 복수 시계열이니까 단순히 아니라 한 개 더 집어넣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더 가면 삑자리예요. 짜증납니다. 다만 복수 시계열 설계는 뭐예요? 유사 실험 설계의 종류구나. 뭐 이렇게 큰 틀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외워요. 실험 집단은 5, 1, 뭐 5, 2, 5, 3, 그래서 프롬 돌리고 5, 4, 5, 4 이런 거 다 이해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 합니다. 동일하지 않죠. 통제 집단.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가 어디 들어가요? 얘도 유사 실험 설계에 들어간다라고 큰 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한 게 뭐다?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얘도 무작위 배정, 무작위 할당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연구 실행 환경에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두 집단의 초기 상태가 동일하지 않다. 그렇죠. 무작위니까 초기 상태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알 수도 없기도 하지만 초기 상태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딘지 모르죠. 이 집단이 일로 가고 이 집단이 여기서 이렇게 통일하고 이 집단의 또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런 이 집단 초기 상태가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조금 추가할 거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비동일 통제 집단이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실험 설계 갑니다. 전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실험 전이니까요. 말 그대로 무작위 배정을 하지 않고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고 무작위 할당을 하는 건 실험 설계뿐이 없습니다. 통제 집단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설계 유형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설계 유형 전실험 설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실험 설계의 종류에는 1회 사례 설계, 단일 불단 사전 사후성 검사, 검사 설계,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들이 전실험 설계에 해당한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회 사례 설계는 말 그대로 그냥 단일 집단 후 비교 설계예요. 단일 집단 내에서 후 비교 설계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거 자꾸 읽어봤자 집단의 실험 개입을 한 실시하는 사회검사의 종속편을 추적하고 이런 말 자체가 바이러스예요. 다 그 말에는 실험 설계를 했다 안 했다, 독립변을 가입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각 이 요인마다 막 미치거든요. 왜요? 또 헷갈리고 이 말, 또 그 말 갖고 저놈도 저 말 갖고 이런 것들 여러분 결정적인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면 뭐 이렇게 분석하려고 그래.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큰 틀만 잡고 1회 사례 설계는 단일 집단 후에 비교하는 거구나. 이 정도. 단일 집단 사전 사후는 단일 집단 내에서 사전 사후 검사하는 거구나. 쉽죠. 가장 단순하죠. 단일 검사. 단일 집단이 하나죠. 단일 집단 내에서 사전 검사 한번 하고 사후 검사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일 집단에서 사전 검사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사후 검사하고 요건 시험에 나와요. O1X 프로그램 O1X O2는 무엇입니까?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요거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다.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다른 말로 비동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이거는 지금 이제 큰 제목이 뭐예요? 지금 여기는
전실험 설계거든요. 근데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입니다. 통제 집단이 있어요. 여기는 통제 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일 집단 사후 검사예요. 근데 얘하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초기 상태, 집단 초기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집단 초기에 비교를 할 수 없다. 이거 공통점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의 특징 중 옳은 것은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정답이 뭐예요? 집단 초기 상태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맞히면 돼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조사 대상을 임의로 두 개의 집단 나눠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런 거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이런 거는 다 비스무리해요. 뭐 두 개를 나누고 세 개를 나눴다가 쪼갰다가 뭐 사전 검사했다 사후 검사 이런 내용 갖고는 뭐 복잡하게 문제를 잘 안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그젬플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정답 5번에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집단의 초기 상태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게 답이에요. 이런 포인트, 이런 꼭지점, 이 홍삼 엑기스 이것만 쪽쪽 빨아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더라. 집단을 두 개로 나눠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해서 사후 측정하고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일 사례,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두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여기에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도 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찍으세요. 한두 문제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사실 뭐 답이 다 보이죠.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단일 사례는 하나만 하는 거죠. 단일 사례 뭐 사례가 하나다. 하나의 사례를 갖고 연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더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기본적 구성은 기초선 단계가 있다. A는 기초선 단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A. 여기 시간이 흐르고요. 만약에 똑같이 욕설, 청소년의 욕설 문제가 나왔다. 근데 보통 기초 사전 조사예요.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들의 이런 욕설이 이 정도 데이터가 해서 요게 중간값이더라라고 기초선을 만든 겁니다. A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이 들어가요. 옵션. 통제 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제 집단을 넣어서 단일 사례에 옵션을 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욕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정신교육도 하고 했더니 욕설이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한 거죠. P. 그래서 A는 기초선 단계, 사전 조사, B는 개입 단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쉬워요. 더 갈 거. A, B 설계 가장 기본이죠. 내적 타당도가 낮다. 가장 낮다. A 기초선 돌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B 프로그램 돌려서 보는 겁니다. A, B 설계에 개입해서 또 하나의 기초선 A를 추가한다. 그러니까 A를 기초선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개입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돌린 다음에 다시 기초선을 또 하나 만들어서 비교하는 겁니다. A, B는 뭐예요? A, B 설계를 왜 생겼어요? 쭉 나오냐면 여기는 기초선이 두 개겠죠. A, B. 그러니까 A 기초선 돌리고 B 프로그램 돌린 다음에 기초선 또 만든 다음에 또 프로그램 또 만들고 이렇게 A, B 이런 겁니다. B 이건 뭐예요? 기초선이 아예 없죠. 그냥 바로 프로그램 돌리는 겁니다. 이거죠. 기초선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로 돌리는 거. 이건 뭐예요? 위기 상황일 때. 위기 상황을 개입할 때 가장 필요하죠. 위기 상황이니까 기초선 돌릴 필요 없으니까 바로 개입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 BAB다. 바로 프로그램 돌리다. 위기 상황 설계에 적합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A, B, C, D 이거는 다중 요소 설계입니다. 다중 요소. A 프로그램 기초선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B 프로그램, C 프로그램, D 프로그램 이렇게 프로그램을 막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 요소 설계 또 복수 요소 설계라고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개입의 강도를 쭉 나오면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의 동일한 개입 방법을 여러 문제 대상 상황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다중 기초선 여러 가지니까 다중 들어가겠죠. 뭐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A, B, C는 기초선에다가 프로그램을 B도 돌리고 C도 돌리고 D도 돌리고 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 사례 연구에서 뭐 쭉쭉 나오면 뭐 볼 거 없습니다. 기초선 다 했고요. 단일 사례 연구 A, B 설계했죠.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A 이거 뭐예요? 기초선을 돌린 다음에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재산제 복용 횟수, 기초 이렇게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기초선이.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개입했죠. 개입 단계는 프로그램을 돌린 거예요. 즉 집단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 정도로 뚝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는 A, B 조사. A, B, A는 뭐예요? 기초선을 했고 개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입했더니 기초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걸까지 기초선을 다시 한번 만든 거 ABA. AB 이거죠. 기초선을 두고 개입을 한 다음에 기초선이 또 나오고 개입을 또 하고. 그래서 이 A 여기는 개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개입 중단 상태예요. 개입 중단 상태는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개입 중단하고 개입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이 중단했다는 건 뭐냐면요.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윤리적 문제가 있다. 왜? 프로그램을 하다가 안 하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기초선을 만드느라고 프로그램을 중단 상태거든요. 이거는 기초선을 새로 만드는 과정은 프로그램 중단 상태예요. 프로그램을 중단하니까 프로그램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뭐 심리적 변화들이 있겠죠. 참여자들이.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건 윤리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BAB 바로 B 들어가죠. 그래서 위기 상황 개입에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면 이거예요. 선 개입 설계 기초선이 없다. 바로 프로그램 돌린다. 위기 상황 설계에 효과적이다라고 보고요. 복수 요인 설계 ABCD죠.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뭐 B, C, D 돌린 거죠. 이건 프로그램 중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없다. 중단이 없으면 윤리적 문제가 없다. 중단이 있으면 윤리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중단이 없기 때문에 복수 요인 설계 ABCD는 윤리적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BAB는 뭐요? 일단 개입을 하고 기초선을 만드니까 기초선 만들 때는 중단한 거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개입을 한 거니까. 요때가 중단 상태죠.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이면 윤리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복수 기초선. 얘는 기초선이 그동안 한 개인데 얘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복수선이. 기초선이 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왜? 대상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문제, 둘 이상의 대상자, 두 가지 이상의 상황 이럴 때 쓰는 건 복수 기초선이다. 중다 기초선. 그래서 둘 이상의 기초선 나오면 답이 복수 기초선, 중다 기초선.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 하나씩 점 하나, 점 둘, 점 이게 진해가 가다가 이거 연구하다가 이쯤에서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이런가 보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일 연구의 효과성, 시각적 분석이 있고요. 임상적 분석이 있고 통계적 분석이 있고 이론적 분석이 있다. 네 가지니까 이거는 외우십시오. 이론적 분석, 통계적 분석, 임상적 분석, 시각적 분석. 뭐 5번 떡볶이 분석하면 떡볶이 분석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론적 분석이 있고 이론을 통계적, 임상적, 시각적 분석이 있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여기도 볼 거 없습니다. 집단 실험 설계, 뭐 단일 사례 뭐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하시고 이 정도만 파악하더라도요. 만약에 세 문제가 나오면 이 정도 내용만 알면 두 문제는 충분하게 맞출 수 있어요. 한 문제는 이 가을의 감처럼
가을에 감나무도 이 한두 가지 이렇게 까치밥 남겨놓지 않습니까? 다 따면 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예, 사회복지사 여러분 하실 분들이니까 세 문제 나오면 가을에 까치밥처럼 한 개는 남겨놓자, 한 개는 틀리는 미덕을 갖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문제 나오면 두 문제만 맞히자. 이 정도면 두 문제 충분히 맞춘다. 얼마나 좋아요. 강의 한강 듣고 두 문제 맞히면요. 그래서 편하게 공부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